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증권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미국 증시가 좀 선방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네, 우선은 이제 하락을 했죠.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게 되니까 하락 종목 개수가 1688개, 상승 종목 개수가 1447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나스닥이 0.24, S&P 500이 0.40, 크게 빠진 건 없고요. 다우가 0.47, 러셀이 0.40입니다. 유럽 증시는 약간은 약세 모양새, 혼조세 모양새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약간 금요일날 약세 모양새가 있었네요.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나스닥은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은근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도 남겨놓았는데, 네, 미국 트럼프와 그 다음에 EU하고 15% 관세가 타결됐죠. 이거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보고요. 우선은 근데 저 타결됐으니까 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현재로선 크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S&P도 500도 올라가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거든요. 요때 한번 좀 살짝 조정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계속 뭐 5일선 타고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뭐 최근에 관세 협상 타결됐다 돼가지고 급등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을 주고 있죠. 대만 쪽은 좀 애매하네요. 독일 낙스 지수는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프랑스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인도가 요새는 안 좋습니다. 인도가 약간 좀 빠지고 있고 반등했다가, 중국도 최근에 좀 반등해서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받는 모양새가 있긴 있네요. 항생지수가 좀 내려왔죠. 하락 확인은 캔들 나왔고, 유럽 증시는 그냥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나라가 코스피 한국이죠. 코스피가 살짝은 좀 조정받긴 받았어요. 저 우선 코스피부터 좀 같이 볼까요? 뭐 한국 증시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장 움직인 것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쏘리 화면 좀 전환 좀 할게요. 한국 증시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네, 저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문서. 나라. 네, 우선은 뭐 흐름부터 볼게요. 약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코스피가 0.18로 그냥 선방해줬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0.36으로 살짝 지금 조정 주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 개수로 보게 되면 좀 애매해요. 예, 우선 뭐 지수는 살짝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0.18로 선방해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36으로 약간 약세긴 한데, 그리고 종목 개수도 뭐 상승 종목 개수, 하락 종목 개수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고요. 약간은 그래도 조정의 모양새는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긴 하죠. 계속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특징적인 것이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죠.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 2,738억 원 들어왔고 코스닥도 양시장 다 들어왔네. 양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계 쪽은 코스피, 그러니까 그건 있네. 외국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관계까지 들어와 주니까는 코스피가 그나마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코스닥에 좀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과 함께. 그래서 약간의 약세 모양이 됐고, 기관계가 좀 시장의 흐름을 약간은 주도하고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맥점의 세력은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 지속적으로 매수세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게
뭐 나머지 아시아 시장은 금요일날 약간의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기긴 하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니케 지수가 마이너스 0.88 좀 조정받고, 호주 지수가 마이너스 0.49, 상하이가 마이너스 0.34, 니프티 인도가 마이너스 0.90, 항생 지수가 마이너스 1.09 빠졌는데, 그래도 한국의 코스피 지수만 0.18로 역방향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한국 증시는 강해도 많이 강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강하긴 한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상승 종목 개수보다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특정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녁 방송 때 국내 종목 분석하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대형주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좀 선방해주고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거죠.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강하죠. 매우 강하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의 코스피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요 정도 한국 증시는 이 정도 보면 됐죠. 약간만 더 자세히 봅시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제 얼굴 좀 아래로 내릴게요. 여기서 단기 저항 때 맞았거든요. 예, 단기 저항 때 맞아서 지금 살짝 그 플래그 패턴 주면서 약간 조정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자 캔들에서 밑꼬리 주면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그 다음날 신고가 주면서 3237선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주면서 상승했죠. 그러다가 다시 빠지긴 했는데 종가 기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0.18로 상승해 줬습니다. 수급도 보게 되면은 근데 진짜 미친 수급이에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들어오는 수급은 진짜 아. 네, 외국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2,738억 원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코스피 쪽은 공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거 뭐냐? 코스닥에도 외국인들 물량 은근하게 들어오네. 물론 이제 코스닥은 살짝 조정받긴 받았는데 아무래도 좀 코스닥은 개인들의 그 물량이 좀 더 약간 강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은 코스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지수가 아,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종목별로 또 대응하는 방법과 투자 전략이 좀 다르다 보니까는 웬만하게 빠지지 않은 이상 뭐 증시가 이 정도 흐름의 움직임이라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서는 그닥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이거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좀 이야기했고 이건 이제 근데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이제 가장 불안했던 부분이 그 미국과 다른 나라 주변국들과의 관세 협상 이슈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건이 이제 EU하고의 어떤 관세 협정이었는데 EU하고 관세 무역 협정이 15%로 타결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관세에 대한 이슈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는 없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이슈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저 뭐 그리드하고 익스트림 그리드 여기에서 문제 있어가지고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3.52% 올라가고 팔란티어 계속 올라가죠. AMD도 올라가고 뭐 크게 빠진 것도 없고 큰 변동성 없어요. 약간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제가 꾸준하게 그 섹터 시황을 미국의 섹터 시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미컨덕터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04잖아요. 세미컨덕터가 약간 약세 모양새를 주는 날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반대로 뭐 멀티러즈라든지 경기방어주 쪽이 어느 정도 선방해주고 또 경기방어주 쪽이 약간 선방해준다면 세미컨덕터가 약세라고 한다면 세미컨덕터가 반대로 이제 상승해주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글로벌 증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좀 약세였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은근하게 전저가를 깨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 주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앞으로의 흐름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다시 올라갈 때 또 원화환율로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근데 아직까지 뭐 크게 변화는 없어가지고, 하지만 뭐 꾸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전반적인 흐름 좀 이야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보다 미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 경제 지표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실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거 이야기하면 뭐 전반적인 큰 흐름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 네, 이번 주 경제 지표 중요 경제 지표들이 뭐뭐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거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네, 7월 30일, 네, 7월 30일 볼까요? 7월 30일 미국 시간이에요. 네, 7월 30일 2시에 연방 이건 이제 FOMC 회의 그 통화정책 금리 결정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는 동결이 거의 뭐 100% 확실시되고 100%는 아니겠지만 99% 확실시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동결이 핵심은 아니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거 결정하고 나서 통화정책 결정하고 나서 30분 후에 연준 의장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어떤 이제 그 발언이 좀 중요하긴 하겠죠. 과연 어떻게.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7월 달은 당연히 금리 동결이고 기준금리 동결이고 이제 9월 달이 이제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았을 때 관세 이슈가 그동안 시장을 약간은 좀 압박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미국의 주요국들과 관세 협상을 다 타결하면서 이제 주요국 한국이 남았죠. 한국도 또 타결일 가능성이 있을 거니까 여하튼 간에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미국이 더 수혜를 보고 있는 관세 협상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물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패드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연관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이런 발언에 의해서 또 시장의 금리 흐름은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이 또 성장주에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금요일날 8월 1일 금요일날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 좀 중요하죠. 고용보고서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번 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들 많이 있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네임밸류 있는 경제 지표들, PC 인플레이션 지표 이것도 PC 코어 PC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여하튼 간에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이거 7월 29일 날 소비자 신뢰지수 조일트 보고서도 있고, 근데 이번 주는 진짜 다 중요한 거, 그 다음에 2분기 GDP 소폭치, ADP 민간 고용, 펜딩 주택 판매 지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7월 31일 날, 이거는 이제 7월 30일 목요일이었죠. 31일, 아니, 7월 30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네, 7월 31일 목요일 코어 PC 지수. 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경제 지표 나오긴 한다. 개인 소비 지수. 그다음에 이제 8월 1일 비노급 실업률, 네, 이런 거 중요한 거. 야, 근데 진짜 이번 주는 경제 지표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통화 정책도 발표가 되고, 오, 재밌습니다. 스펙타클한 한 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제 뭐 빅테크 기업 중에서 최근에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기업은 테슬라였는데 테슬라가 좀 매우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이제 그래서 8% 정도 폭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 주긴 했죠. 3% 정도 반등해 주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 그리고 이제 구글도 실적 발표했는데, 구글은 워낙 그 지금 AI의 수요가 좀 강하고 워낙 클라우드에서 수익을 잘 내고 있어가지고, 네, 구글 쪽은 수익이 좋아요. 그 실적 발표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전개차 쪽은 좀 안 좋은데 실제적으로. 근데 AI 테크 기업 쪽은 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리고 이번에 빅테크 기업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램리서치,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러니까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똑똑하신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있죠. 엄청난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다음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실적 발표 한번 주목하셔야 되겠죠. 워낙 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는 아니 그러니까 구글, 메타, 그러니까 AI 에 관련된 기업들은 워낙 돈을 많이 벌어요. 기본적으로 30% 영업이익률이 가져가기 때문에 뭐 요번에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약간 애플이 약간 주춤하긴 하죠. 그래 주춤해도 30%예요. 워낙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목요일 날에는 네, 애플과 아마존. 근데 다 발표된다, 그쵸? 애플과 아마존까지 발표되면 뭐 다 발표되는 거 아닌가? 아, 맞다. 이제 딱 하나의 기업이 남았죠. 엔비디아만 남았는데 나머지는 뭐. 네. 그래서 여튼간에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하는 중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기업도 있고 페이팔, 보잉, 비자, 퀄컴, 레밀리서치,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에너지 쪽 엑스모빌, 쉐보론, 레제 리제레로, 예,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재밌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뭐 이번 주 시장 흐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